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많이 들려드리고 있는 경자뉴스의 경자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정부공인 창업 전문가 박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네. 지난주에 어떤 여자 컨설턴트 하시는 분께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줄게 하면서 5억 원을 가로챘다. 이분이 검거가 되셨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네. 우리 소상공인 내지 예비 창업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물론 컨설팅을 한다는 건 자유주의 국가에서 네. 뭘 해도 상관이 없죠. 대신에 이제 컨설팅은 저희가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네. 민간에서 하는 컨설팅 네네. 그리고 두 번째 국가기관 내지 네. 국가공인기관에서 하는 컨설팅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네. 근데 민간에서 하는 컨설팅은 당연히 컨설팅을 받은 자, 즉 수진자라 하고 저희 소상공인이겠죠. 내지 네. 예비 창업자가 해당 컨설팅 비용을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지불하라 그러면 컨설팅을 안 받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민간 컨설턴트들이 네. 해당 부분의 페이를 얻기 위해서 뭔가 성공 보수라든지 직접 소상공인에게 네네. 뭔가 납품을 함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죠. 네. 그런 과정에서 크고 작고 간에 금전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고요. 대신에 이제 국가 기관에서 하는 저희 컨설턴트들은 기본적으로 특정 각 기관마다의 컨설턴트의 요건을 갖추고 서류 전형 면접 평가를 통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편성이 되고 네. 각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컨설팅을 받으실 때 네. 어느 국가기관에 소속된 컨설턴트인가를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컨설팅을 받는 분이 직접 네. 그분을 검색하거나 뭐 어떻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통상 품질 평가나 네. 기타 평가 요원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명찰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지 않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컨설턴트 경우는 각 기관마다의 컨설턴트 검색하는 기능들이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회원 가입 통해서 컨설팅을 매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컨설팅을 받기 전에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면 좋겠네요. 네. 네네. 특히나 국가에서 하는 컨설팅들은 뭔가 컨설턴트 자체가 물건을 납품한다든지 또는 컨설턴트가 어떤 성공 보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신뢰할 수 있으며 네. 또 앞으로 경제적인 손해가 없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네네. 확인 절차는 필요할 겁니다. 소장님,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영상을 네. 찍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영상을 다시 보니까 네.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보면서 어머 이런 거였어. 네. 이런 게 뒤늦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컨설팅을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보면서도 이건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소장님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네. 왜 이런 분들은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뭐 이렇게 술 같은 거 사려고 그래도 미성년자는 안 돼요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어떤 분이 소장님을 찾아와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리즈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자격 대상에 따라서 국가 정책 네. 또는 만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특히나 현재 나는 창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건 저희들 예비 창업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사업자가 없어도요? 그렇죠. 네. 예비 창업자의 경우에도 국가가 네. 여기는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제도가 있고요. 네네. 또는 내가 사업자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또는 내가 농촌 지역에 있는데 네. 농촌에서 뭔가 체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네. 그럼 또 관련된 컨설팅 제도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자기의 조건을 그러면 이제 통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국가 주무부서 이 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한 곳에 보통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은 소상공인이면서 농촌에 가 있으면 농촌 관련된 사업을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분이 또 여성이다 그러면 여성 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분이 하시는 아이템 자체가 어떤 체육이나 문화 관련된 쪽이라면 당연히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적정하게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각각 그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네. 상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네요. 네. 저희가 네네, 뭐 그렇죠. 아내이면서 엄마이면서 네. 뭐라 그러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뭐 직장의 직원 네. 같은 네. 여러 가지 면을
다 골고루 만져주실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교육을 가보면 네. 질문 시작하기 전에 네. 질문이 있을까요? 그러면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잘 몰라요, 이럴까요? 질문이 안 나오죠. 네. 왜 질문이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네. 뭘 알아야 될지를 아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게 되잖아요. 대신에 이제 1시간, 2시간 강의나 컨설팅이 끝나고 나면 네. 그때는 질문이 엄청 많아요.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아. 우리 선생님께서 네. 지난번에 촬영하고 나서 다시 봤더니 네. 이런 거구나. 네, 네. 꼭 뒤에 몽둥이를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네. 또 이러지 않으셨나요? 그때 들었던 얘기가 네. 한 일주일 동안에 텔레비전이나 네. 이 핸드폰에 뉴스를 봤더니 다 나오네. 그런 네네. 경험 없으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창업자금 받아줄게 이 뉴스도 네. 그냥 어떻게 블로그 검색하다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네네. 제가 주로 블로그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블로그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검색을 해봤더니 인천의 소상공인들 중에 전세 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또 대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네. 뉴스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인천시에서 주는 이런 혜택을 또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내 돈 안 들어가고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네. 대신에 내 돈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내 용역이 들어갔다는 거죠. 네. 찾아보고 뛰어다니고 하는 케이스인데 그러면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네.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가 뭔가가 있겠다고 느껴지는 건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거든요. 네. 그래서 소상공인 내지 예비 창업자 그리고 각각의 사업을 하려고 하신 분들은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졌겠는가 이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해서 뭔가 좀 문제가 되고 어려워지고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사업자 내지 또는 이자를 보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벌써 전세 사기에 문제가 돼 있을 때 상식선에서 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사업이 버겁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그걸 도와주려고 할까요? 시 이상은 돼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인천광역시, 광역 단위에서 그걸 도와주려고 하겠죠. 네. 아직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관련된 지원 제도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빠르게 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인천광역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지원 제도를 만들겠다 하면은 최소한의 어느 사이트를 한번 접속을 해봐야 될까요? 인천시나 네, 인천광역시청 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주무부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인천광역시청을 네네. 저희가 들어갔다 그러면 자 방금 말씀하신 지원 제도는 어느 부처 업무하고 가까울까요? 어느 부서 업무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어떤 피해를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뭘 도와준다고 하셨죠? 그 전세자금 네, 대출. 전세 자금 대출을 도와준다겠죠. 네네. 그러면 여기는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천의 소상공인 전세 사기 그러면 피해자예요. 자격 조건이 나와 있죠. 네네. 소상공이라 그러면 관련된 과가 네. 별도의 어떤 기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소상공인 관련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관련 팀이라든지 과를 찾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스타트를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라는 과가 있나요, 시에? 각각의 기관마다 네네. 이름은 달리합니다. 지자체마다. 네. 어떤 데는 지역경제과도 있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다. 네. 그럴 때는 뭐 소상공인 시장과라든지 이렇게 따로 있죠. 네네. 그런 그리고 과를 찾아서. 네네. 그래서 네. 여기를 보시면 네. 인천광역시 정도 되면 굉장히 네. 큰 규모의 광역단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 언뜻 보더라도 경제자유구역청이라 그러면 수출하고 네. 이 통상 관련된 업무를 하고요. 뭐 농업기술센터, 상수도본부, 아동복지관 이렇게 각각의 특성화된 이 지자체의 산하기관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언뜻 보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관련된 네. 기관은 따로 안 보이죠? 네네. 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네.
소상공인 관련된 직무를 검색해 주시면 조직도에 네네. 해당 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네. 전화로 물어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찾아가서 대면으로 네. 물어보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정책을 네. 하나씩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찾아보고 네. 손과 발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눈을 맞추고 서로 대면을 해야 할 때 네네.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때는 유독 더 이렇게 전화로 하지 말고 네. 찾아가서 네. 직접 하라는 말씀. 예, 이 궁금하신 건 전화로 네네. 하는데 물어보는데 한계가 있고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네네. 상담하는 공무원 입장에 있을 때는 최근에 모든 콜이 다 네. 녹음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식선에서 보면 굉장히 경직되게 맞아요. 알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능한 날짜를 시간을 정해서 네. 자료를 좀 준비해서 상담을 네.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인천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사업자만 있으면 컨설팅을 받는 게 무리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방법인가요? 네, 지금 화면에 보셨듯이 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또 이제 저희 전문 분야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보다는 네.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혹시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대기업은 제외하고요. 네. 대기업은 통상 수출 관련된 쪽은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은 주무부서. 네. 주무부서는 통상 중앙기관을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기초단체 내지 광역단체는 네. 지역에 있는 국가 행정기관을 이야기하죠. 네. 그러면 저희들은 항상 지금까지는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를 많이 접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연습을 또 하셔야 되는 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건 주무부서가 어딜까 중앙기관이. 네. 근데 너무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무부서를 들어가면 그 밑에 또 산하기관이 다 있거든요. 네. 또는 주무부서에 물어보면 산하기관을 친절하게 네. 전화 내지 메일로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내지 예비 사업자로 네. 사업을 하려고 하실 때 네. 누군가 전문가가 필요하고 혹시 뭔가 도와주는 제도가 없을까 이런 판단이 있을 때 네. 오늘 그 중점적으로 네. 한번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서 한번 네, 볼 그렇게 수 있을까요? 하겠습니다. 네네. 통상 저희들이 대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출입 관련된 업무를 받은다면 네. 그 밑에 단계가 중소기업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가 소기업도 있지만 이제 통상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별은 제조업을 기준으로 네. 4대 보험이 10명 이하인 경우는 저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물론 유통업은 도소매나 이런 서비스업은 5명까지 말합니다만 크게 이야기를 하면 제조업의 거기에는 10인 이하 네. 그리고 10인 이상은 통상적으로 중기업 내지 소기업으로 구별을 한다고 봤을 때 네. 소상공이라고 어떻게 지금 국가기관 이름이 불러질까요? 여기 잠깐 보시면 네. 한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많이 들어보셨고 네네. 또 시장 네. 진흥공단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시장이 맞습니다. 아. 네, 이 이야기는 과거에 이 공단은 네. 소상공인 기관하고 네. 전통시장 상점가를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됐다. 네. 그 이야기는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의 주무부서의 위상도 커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영업 경쟁력이 경영 환경이 네. 좋아졌을까요? 이게 악화됐을까요?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악화됐습니다. 왜요? 악화됐기 여기서 때문에 네. 예, 악화됐기 때문에 이 기관이 네. 더 필요하다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런 기관이 생김으로써 최근에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데는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통상 굉장히 많은 관계가 되고 계신 분들이 네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걸 오늘 같이 보고 또 지원 사업 굉장히 관심 많으시거든요. 네. 그 케이스를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오늘 거기까지 네네.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자, 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보면 통상 국가기관 중에서 공단이라고 했을 때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네. 그리고 또 알고 계시는 공단이 공단. 네. 고용보험, 의료보험, 또 하나 어디가 있죠? 국민연금관리공단. 네. 거의 대부분이 그 재원 자체가 네. 국가가 출원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네네. 관련된 월급봉투에서 떼가죠. 네, 그렇게 온천징수하는 개념으로 네. 분리로 해서 만들어진 재원을 가지고 활동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공단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인데 네. 여기는 혹시 네.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니까 소상공인세를 납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네. 매출이 없어서 자세한 거는 잘 모르는데 소상공인이라고 따로 뭘 내는 건 못 본 것 네네. 같아요. 제 주변에서. 네, 맞습니다.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번연적으로 네. 생성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네. 통상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국가가 뭘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거의 네. 60% 정도는 네네. 대출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네. 근데 국가에서 뭔가 지원했을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대출 지원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물 지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현물 지원까지 이해한다는 것은 네네. 전체 국가가 우리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을 위해서 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네. 고무적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해당 사이트를 보시면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출일까요? 지원일까요? 정책자금. 네. 그냥 지원인가요? 이건 대출입니다. 잘못 찍네요. 네. 그만큼 네. 이제 처음 접하는 거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참여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네. 리바이벌 하시면 네네.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이기 때문에요. 네네.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책적으로 요건이 되면 네. 이걸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소상공인 교육 신청은 네. 대출일까요, 지원일까요? 이건 좀 지원. 명확하죠. 네네. 지원. 그래서 교육이라는 네. 앞쪽에다가 뒤쪽에다 지원을 넣으면 이 지원은 교육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마당이나 소상공인 24는 누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하나 보실까요? 자, 다양한 사업이 나오는데요. 네네. 그 위에 제일 먼저 보면 이 사이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재난지원금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받았어요. 네, 받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기금에서 네네. 이게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상권 정보 시스템입니다. 네네. 이건 저희가 또 별도로 제가 시간을 내서 이거 어마어마한 사이트입니다. 이게 네. 이게 실제로 거의 실시간으로 네. 한 달 매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게 금융 데이터거든요. 네. 카드 결제를 했을 때 그 상권을 지역을 지정을 하면 네. 인구 이동수 그리고 거기 관련된 매출 데이터 네. 그다음에 경쟁점이 몇 개가 있고 네, 어떤 네. 추이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분석해내는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지역만 찍으면 그 지역에 대한 매출이나 뭐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정량적인 지표들이 다 나오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마당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앞에 봤던 소상공인 교육 신청은 교육 지원이 되겠죠. 네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육군 사관학교, 네네. 회군 사관학교 많이 보셨지만 네네. 언뜻 보셔도 네이밍에서 나오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면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일까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그렇죠. 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고지가 될 때 네.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앞에 창업 사관학교 앞에 네네.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잖아요. 네. 신사업. 신사업. 네. 그 이야기는 기존에 했던 것도 열심히 잘 하셨지만 가능한 아이템이 네. 좀 혁신적이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창업 사관학교에 참여하고 싶겠다는 것은 네네. 대출도 해주고요. 선정이 되면 교육을 네.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금까지 주는 네.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네. 저희들이 지원 제도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단어 하나하나씩 볼까요? 네. 희망을 준다. 네. 좋은 걸 아주 준 좋은 것 거죠. 같아요. 네네. 근데 리턴이라 그러면 다시 돌아서. 다시 네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새롭게 하는 것보다 네. 기존에 창업하신 분들에게 뭘 하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네네. 신규 창업보다는 네네. 재창업이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게 경영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네. 그러면 여기도 벌써 이제 다양한 사업이 나오겠죠. 현물로 지원 사업도 있지만 네네. 또 교육 지원도 나오기도 하고요. 컨설팅 지원도 나오기도 하겠죠. 네네네. 근데 이걸 따로따로 하나로 주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어떻게 준다고 나와 있나요? 패키지로.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네. 이거는 당첨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풀 세트로 받는 느낌? 그렇죠. 네네. 마케팅만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인테리어도 주겠다. 와. 필요하면 홈페이지도 만드는 것도 주겠다. 필요하면 대출도. 대출 선정되면 대출 자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도 주느냐? 인쇄물 만드는 것도 주겠다. 또는 SNS 블로그를 할 수 있는 비용도 전문 업체에 맡겨서. 네네. 그러면 이제 모든 국가 사업의 기준은 소장님 그러면 그건 제가 잘하는데 제가 그걸 하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소장님 제가 디자이너인데 디자인 인쇄물을 제가 만들어서 이걸 국가로부터 받을 수면 될 수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본인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누가 해라? 본인이 해라. 그러면 국가의 모든 사업들은 네.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장 잘하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현물 지원을 해주겠다는 개념인 거죠. 네네. 그래서 자가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철학이 전체 국가 사업은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많이 사실은 소상공인 컨설팅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네. 통상 컨설팅에 필요한 시점이 이 앞에도 네. 이야기했지만 네네. 시작하기 전일까요? 아니면 시작하고 나서가 더 중요할까요? 시작하기 전이요. 시작하기 전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하고 나서 사업이 안 됐을 때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꼭 시작하시기 전에 예비 창업할 때 네. 어떤 아이템을 하고 어떤 방향성을 잡고 필요하면 네. 물리적인 이런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영역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상담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네. 5억인가요? 10억인가? 저쪽에서 지금 사기로 컨설팅 네네. 하셨던 5억이라고 분들. 뉴스에서 봤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국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네. 그냥 내가 국가 기관의 컨설턴트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거 상당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그렇지 않는 분이 그런 것처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컨설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시면 뭐로 네. 나와 있습니까? 협업. 협업이라는 게 뭔가요? 최근에 큰 네. 시대 정신인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같이 하자. 여럿이 모여서 한다. 그걸 저희들은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네네.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5명 이상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업자 협동조합. 근데 그 사업자도 대기업이 아니고 중견기업이 아니고 소상공인이 모여 있는 협동조합이라 해서 저희들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라고 브랜드를 하나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게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길거리 가다 보면 동네 슈퍼를 2010년부터 지원해줬던 네. 슈퍼마켓 현대화 사업, 나들이가게 사업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소상공인들이 물론 이제 소매나 유통업에 한정됐었습니다만 국가가 거의 18,000개에서 2만 개 정도를 이 물리적인 걸 도와줬거든요. 네. 또 교육도 시켜주고 컨설팅도 시켜줬기 때문에 현대화를 시켜줬던 거죠. 물류 지원까지. 국가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구나 하고 알게 된 계기가 됐던 게 나들가게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네. 정책 작업은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책 작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현재 대출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전에 대출을 했었는데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대출을 누가 해줬느냐? 은행에서 해줬죠. 네네. 그때는 그 한 가지 제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자체 금융 관련된 직원을 직접 뽑아서 네. 업태에 제조업이 들어있는 경우는 직접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제 은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국가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에 제조업이 들어가 계신다면 네. 조건이 맞는다면 해당 부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는 은행을 안 가도 네.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이건 직접 대출이다 하고요. 기존부터 있었던 대출 제도는 은행을 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줬기 때문에 이건 대리대출이라고 합니다.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이 있는데 직접 대출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가서 받으시면 되고 네네. 꼭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분만 네, 가능하다. 한정됩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요, 회원 가입을 하고 바로 네.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해도 될까요? 네. 대신에 이제 워낙 요즘 대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네. 자금이 여기 왼쪽에 보시면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일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금이 금방금방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고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네. 여기에 대출 신청을 누르시면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 신청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신청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이야기는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이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담당하신 분들이 직접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네. 이건 그 내용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 내가 대출이 된다 안 된다 네네. 또는 기존에 내가 대출이 있는데 안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 네. 국가의 대출 제도는 상대적으로 대출과 지원이 있을 때 네. 대출은 특정 점수를 넘어가면 큰 어려움이 없으면 네네. 예산이 있는 범주 내에서 다 해주겠죠. 가능한 해주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해준다는 얘기가 무조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대출은 갚아야 되는 돈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받아서 소모시켜도 되는 돈인가요? 갚아야 되는 갚아야 돈이죠. 되는 돈이죠. 네. 그래서 상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국가는 대출을 될 수 있으면 해주려고 하고요. 대신에 지원 제도는 네. 거기에는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 서열을 매길까요? 안 매길까요? 그거는 등수를 매겨서 네. 제일 잘하는 업체, 제일 필요로 하는 업체에 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고민하고 알아볼 텐데 네. 이건 서열을 매겨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 정도 국가 보조금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겠다. 네. 그리고 이게 순서를 매겨야 되겠죠. 그 내용에 관련된 네. 제도입니다. 자,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출까지 알아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관련된 쪽은 이 전통시장 통통이라는 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온누리 상품권,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 1인 기업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네. 고용보험료 지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프랜차이즈도 많이 들어보실 테고요. 네네. 최근 길거리 가다 보면 좋은 가게, 네. 전통이 있는 가게는 백년 가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백년 가게. 이 이야기는 일본처럼 네. 뭐 3대가 100년 동안 계속 그 가게를 네. 이어갔을 때 네네. 이걸 평가를 해서 100년 가게라고 인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00년 가게 인증을 받은 가게 안에서 네. 마케팅 지원비를 300에서 400, 500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기부 기관이 아니더라도 타 주무부서에서도 100년 가게 인증을 받은 데는 혜택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줄 것 같아요. 네, 주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그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조금 타이트하긴 하겠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초창기 때는 30년을 영업을 영위했다든지 또는 몇 대가 이런 네네. 식으로.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더 완화되고 있는 조건이기도 한데요. 여하튼 100년 가게가 100년 소공인이 된다는 건 네. 굉장히 가문의 영광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해당 사업들도 하나씩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많이 들어보셨던 프랜차이즈라든지 네. 그리고 뭐 제로페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세액공제를 위해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사업 하나 네네. 같이 보고 네.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네. 이게 공지사항입니다. 네. 공지사항 들어가면 다양한 국가 사업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이거 이해되세요? 그냥 조금 네. 어렵죠? 네. 네. 그래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사업. 근데 네네. 따져보면 진짜 나오고 바로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다이렉트가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 계시는 네. 조건이 되는 분들에게 아, 이 사업 괜찮습니다 하고 다 소개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죠. 네네. 왜 그러느냐?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대상에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 이게 저희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소유층이 좀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사업을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업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보셨죠? 네네.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해서 보셨는데 여기에 경영 개선을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경영 개선 사업이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여기 이제 2023년도 희망 리턴 패키지 네. 경영 개선 지원 대상 모집 공고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생각 외로 네. 5천 건이 넘는 조회수가 있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보긴 보나 봐요. 네, 전국에서 많이 보고요. 네.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올해가 한 3년 차 네. 시범 사업을 통하고 나서 지금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또 우수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네. 이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 개선 사업을 들어가 보면 오늘 이 사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패키지 경영 개선 지원 대상 모집 공고가 나와 있고요. 네. 소상공인 관련된 사용자 매뉴얼 그리고 경영 개선 지원에 관련된 그러면 이제 대상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네네.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누르시면 이렇게 네. 화면이 뜹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네. 네. 까만 건 글씨고 네. 하얀 건 종이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런 사업 계획서를 다운받으시면 네. 사실 어렵죠. 네. 어렵지만 눈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네. 간단하죠. 첫 번째 뭐가 나올까요? 사업명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주무부서가 나오겠죠. 네네.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네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사업 목적이 나오겠죠. 네. 근데 사업 목적 전에 어떤 선언적인 느낌. 이 사업은 이런 사업입니다. 네네. 그 이야기는 앞에 나온 게 중요할까요? 뒤에 나온 게 중요할까요? 앞에 나오는 게 앞에 좋을 것 나온 게 같아요. 중요합니다. 네네. 우리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앞에서부터 볼까요? 그냥 대충 볼까요? 대충 보고 싶어요. 대충 보죠.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다른 건 몰라도 네. 이렇게 사업 공고가 뜨면 네. 최소한 네네. 뒤는 못 보시더라도 뒤는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네. 소장님 이거 도와주세요.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죠. 네. 왜 필요하냐? 결국은 사업 계획서에 담는 평가 항목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 네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뭐니 해도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죠. 네. 그 우리는 물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물적 자본이 많으면 공간이 넓어집니까? 안 넓어집니까? 넓어지고 네. 직기 부품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네. 근데 그것조차도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다. 어차피 소상공인이니까. 네. 아이템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고맙고 그러면 세 번째 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죠. 네. 그걸 우리는 인적 자본이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 인적 자본 평가를 하는 건데 네. 결국은 이 사업을 이해를 하고 네. 사업 계획서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 물적 자본도 없고 많이 네. 네. 많지 않고 아이템도 사실 크게 혁신적이지 않고 그러면 뭘 많이 강조하고 제가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자격을 갖췄습니다. 네. 하는 게 뭘까요? 인적 자본이겠죠. 네,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이 네.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아니죠. 그 본인에 대한 이력이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를 본인이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최소한의 네네.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쓸 수 있고 이왕 쓰는 거 이 사업의 목적이 맞아야 될까요? 맞지 않아야 될까요? 맞아야죠. 맞아야 되죠. 네. 그래야 선발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2023년도 네. 희망 리턴 패키지. 네네. 저는 드렸듯이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게 보다 네. 새로 네. 재창업 사업을 내지 경영 개선을 하는데 네. 어떻게 도와주겠다? 패키지로. 패키지로 도와주겠다. 근데 뭘 해라? 경영을 경영을 개선해라. 개선해라. 네.
그러면 통상 경영 개선을 하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네. 뭘 차별화시켜라? 아이템을 차별화시켜라. 네. 또는 서비스를 차별화시키든지 뭔가 네. 차별 요소를 가져와라. 또는 유통 채널을 차별화시키든지 네. 지금까지는 손님들 와서 기다린 것만 있는데 우리가 통신 판매 없인 걸로 함으로써 어디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네. 어떤 차별화 요소를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사실은 선정이 됐을 때 결과물에 네네. 사업자 등록 중에 업태나 종목에 그 내용이 담아 있어야 될까요? 담아 있지 않아야 될까요?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야 이게 국가 지원 사업으로 했는데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변했더라. 종목이 추가됐든지 경영 개선을 가져왔더라. 네. 그렇죠? 네네. 네.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사실은 네. 중소벤처에서는 주무부서고 네. 그 밑에는 이제 수행기관이겠죠. 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뭘 하겠다?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 대상을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사업 목적입니다. 이건 최소한 달달달 외우셔야 되겠죠. 지금 사업 목적이 뭡니까? 경영위 소상공인에게 네. 전문가가 네네. 먼저 뭘 하겠다? 경영 진단을 해서 네.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네. 또는 어떤 사람인지 개선 자금. 여기서 자금은 대출일까요? 지원 사업일까요? 지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원금을 줘야 될 건지를 네. 결정해 주겠다.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연계 지원하겠다. 연계 지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네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멘토를 붙여줄 수도 있고 네. 또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뭘 하게끔 하겠다? 폐업을 예방하고 경영을 정상화. 이 여기에서 모든 게 나오죠. 네. 그 밑에 잠깐 보시면 사업 기간은 3월 3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인데 네. 그리고 지원 대상은 경영 위기 소상공인입니다. 네. 이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네네. 나머지는 뭐 도표 이렇게 어려우시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머리가 좀 정리가 되죠. 네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하나만 해석할 줄 알아도 네.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것의 프로세스가 똑같습니다. 대신에 뭐만 틀릴까요? 주무부서가 어디고 네네. 사업 목적이 어디고 사업 목적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질 것 같네요. 그렇죠. 조건과 자격 요건이 달라지겠죠. 네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네네. 그리고 산출물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 내용인 겁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네. 나머지를 그런데 이제 아쉽고 안타깝게도 오늘 네. 우리 쌤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네. 국가 사업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홍보해주고 이렇게 분석해주는 네. 사실은 저도 처음이거니와 네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요. 맞아요. 없어요. 네. 자, 한번 보시면 다시 이제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자격 조건이 네. 매출이 많아가지고 사업을 잘 되신 분들일까요? 아니면 네. 경영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 네. 이야기는 매출이 계속 떨어질까? 떨어지고 있고.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어요. 그렇죠. 네. 후자죠. 매출이 계속 떨어지더라. 그 떨어지는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3년 동안 네. 단 1원이라도 계속 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네. 급속하게 떨어지든지 그 급속한 걸 뭐라 그러느냐? 2022년이 네. 2021년 대비 네. 급속하게 매출을 대비했을 때 급속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몇 프로 정도 떨어지면 급속하게 떨어진다고 할까요? 급속하게요. 급속하면 그래도 한 네. 모르겠네. 이거 찍어야 되는데. 50%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죠. 급속하니까 네. 꺾여야죠. 근데 50% 그러면 네. 대상자를 찾기가 50%는 문 닫아야 되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은 사실은 손익분기 매출의 그 바로 밑에 네, 네. 아래쪽에 있든지 아니면 돈을 번다 하더라도 네. 생계형이기 때문에 바로 손익분기 매출액 그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BP라 그러거든요. 네. 바로 위에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근데 거기에서 매출이 20% 떨어졌다 그러면 아우, 그냥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죠. 네, 네. 그래서 50% 너무 과하고 네. 20% 정도만 떨어져도 급격하게 떨어진 걸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네. 재난지원금하고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나는 왜 네. 재난지원금이 안 나오냐?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전화 및 문의에 찾아오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네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나는 실제로 떨어졌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네. 저희들이 세금이라 하잖아요. 네네. 뭐 같은 세금? 피 같은 피 같은 세금을 네. 국가는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뭘까요? 매년 또는 매 분기마다 신고하는 소상공인은 전반기, 하반기에 신고합니다만 네. 그게 뭐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가세표준원에 네. 가지고 근거로 삼겠죠. 네네. 일반이 그냥 내가 서로 개인적으로 돈 주고 받아가지고 매출이 이만큼 많은데 떨어졌다. 사실은 그건 국가 입장에서 보면 네. 마이너스 경제입니까? 플러스 경제입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경제죠. 네네. 즉, 그거 음화라는 거죠. 그 양지에서 할 수 네네. 있는 부분이 전부 다 뭡니까? 신용카드를 긁었든지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든지 그게 전부 다 국세청에 뭐로 들어갈까요? 매출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과세표준 증명원에 잡혀있는 매출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전원들이 두 가지 경우를 하겠죠. 첫 번째, 3년 동안에 단 1원이라도 계속 떨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급감한 경우. 급감한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얼마 됐을 때? 20%. 20%. 그래서 그 조건을 따져 봤을 때 또 하나, 신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신용이 어려우신 분들, 그게 신용정보평가기관에서 하는 뒤에 나옵니다만 특정 점수 이하인 경우. 그러면 이 사업이 명확해지죠. 네네. 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재난지역, 네. 경제적으로 갑자기 큰 대기업이 문을 닫아서 네네. 경제 재난지역 내지 갑자기 호우가 와서 피해 지역 이런 데로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이런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지역은 어떨까요? 관련 소상공인들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네. 대신에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이 될까요? 그건 그렇지는 아니죠. 않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선발을 해야 네. 되겠죠. 더 어렵고 더 도움이 필요한 분을 찾으려고 그렇죠. 우선순위를 노력을 정하다 하겠죠. 보니까. 그러면서도 어렵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 개선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겠죠. 네네. 네, 뭐 같은 세금이니까. 피 같은 네, 세금이니까. 피 같은 세금이니까. 이렇게 해서 장치를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은 그러한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거 어렵게 느끼는 거죠. 네. 자, 그럼 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 및 접수는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끝났지만 네. 자, 지금이 그러면 예산이 설정이 돼 있는데 네. 4월 말까지 접수돼 가지고 전부 다 모였을까요? 네. 그건 잘 모르겠죠. 기한이 있으니까 모이지 아니, 않았을까요? 그 예산만큼 다 네. 아, 그거는 모르겠죠. 모르죠. 네. 또 한편으로는 진행되다가 포기하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있겠죠.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모집을 하겠죠. 그래서 네. 이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아,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 준비하셔라. 네, 지금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부터 띄워보셔야 되느냐? 매출. 내가 자격 요건이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사표준 증명화. 네네. 또는 내가 그 지역에 혹시라도 호우나 이런 경제 위기 지역에 네. 우리 사업장이 있는가? 근데 똑같은 예를 들어서 평택시라고 해서 전부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네. 평택시 중에서도 호우가 났다고 해서 전부 다 호우가 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정 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본의 아니게 슬픔을 당했는데 이게 전화위복된 케이스죠. 네, 그럴 때는 또 대상이 되니까. 네네. 근데 그 슬픔을 당한 만큼 커버되는 그만큼 돈이 나오나요? 같이 슬픔이 보겠습니다. 커버되는.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요. 네. 모든 게 이제 국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요. 네. 사업장 소재지 기준, 즉 사업자 등록 중에 네네. 기준으로 된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소상공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제조업의 그게 소기업의 경우는 몇 명 이하다? 10명 미만. 네, 10명 미하인 4대보험 근로자 수를 이야기하고요. 참여 제한 조건은 이런 내용들이죠. 뭐 과거에 좋지 않는 일이 발생했었다든지 또는 국가 돈을 함부로 썼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네. 자, 신청 자격 중에 매출액이 감소, 네네. 매출 감소는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네네. 한번 쌤이 1원이라도 더 떨어졌어야 되고. 3년 동안에. 네네. 네. 그 다음에 급감했어야 네, 돼요. 전년 20% 대비. 이상. 네. 네. 매출 급감. 그렇죠. 그리고 또는 저신용자. 저신용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저신용자에 좀 나와 있는데요.
나이스 평가 정보 해가지고 몇 점이냐? 744점인데 제가 이 보니까 이번에도 신청을 지도를 해드렸는데 이게 744점이면 네. 그렇게 높은 신용 등급 그건 아니죠. 아니 그렇게 낮은 신용 등급은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는데 네. 저분도 신용이 괜찮다고 했는데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저 점수가 돼서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네. 이거 카톡에서도 카카오뱅크에서도 신용 점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신용자가 유리하다는 말씀이세요? 점수가 낮은 사람이? 이 사업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아, 회복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도와줘야 되는 사업. 네. 네, 얼마나 사업하다 힘들어졌으면 신용이 나빠졌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지역입니까? 최근 3년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고용위기, 경제적 위기라든지 네. 또는 코로나 경영위기 내지 또는 뭐 이런 호우 같은 경우 네. 재난지역에서의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 재난지역 보시면 호우, 태풍에서 쭉 고지가 되어 있죠. 뭐 2022년에는 서울 용산구 네. 서울은 안 될까요? 그랬는데 네, 네. 태풍이 일어나서 용산구가 좀 피해가 많았었나 보죠. 2022년 태풍에 포항시 2023년도 일부터 추가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추가로 또 사업을 모집을 했을 때 네. 혹시라도 또 어떤 호우 피해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대상이 될 네.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 경영 위기로서 매출이 감소된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아니 소장님 다 좋은데 제출 서류가 많지 않을까요? 근데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간소화시키기도 하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느냐?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른 경우도 많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사전 체크리스트야 네. 어렵지 않는 거죠. 온라인에서 직접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자격 요건이 되는가. 네. 그 다음에 신청서는 당연히 네. 써야 되겠죠. 네네. 확약서는 도장 찍어서 내는 거고 개인 정보를 활용하겠습니다. 당연한 네. 거고 네. 다 한 장 한 장짜리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자기 역량 사실은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과연 경영 개선에 의지 내지 전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소상공인은 저희들하고 상담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아이템이 좋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공간이 넓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요거 나왔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네. 남자분들 꼭 어디 군대 어디 나왔다고 적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아, 도움이 안 되네요. 그럴 것 같죠. 네네. 내가 이런 경영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자기를 했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네네. 또는 국가기관에서 새로운 거듭남을 위해서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다. 네.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적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국가 돈이다 보니까 국세나 지방세 체납되신 분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이렇게 요즘 그 세무서 방문 않더라도 네. 이 구청에 가면 네네. 국세 지방세 다 떼주거든요. 네. 요거는 무인 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관련된 내용은 다 이해되셨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소상공인 확인 서류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건 누가 하느냐? 행정망 이용 동의를 해주시면 아. 이건 다 체크한 난이 있습니다. 네. 이건 국가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겠다. 국가 전산 통일화되어 있으니까요. 네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4대 보험이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근데 소상공인 거의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네네. 서류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 네.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하나 해보니까 네.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네. 네. 근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네. 나머지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네. 그리고 경영 위기 지역이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 증명원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이걸 또 마음대로 해석을 하죠. 사업자 등록은 뭡니까? 증명이죠. 사업자 등록증. 예. 그 다음에 매출액 확인 서류에서 가세표준 증명은 뭘 확인해야 될까요? 매출이요. 근데 이거 전부 다 뭐 해요? 행정망을 동의를 해주면 다 누가 하겠다? 나라에서 다 하겠다. 하겠다. 네. 그럼 뭐만 체크만 하면 될까요? 아, 하세요. 그렇죠. 하세요. 그럼 네. 얼마나 쉬운가요? 대신에 이제 저신용자는 본인의 신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 신용평가 정보 가입해서 그 확인서를 제출해라. 네. 그리고 나머지야 뭐 코로나 경영 위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보면 다 나와 있는 경우죠. 네. 이게 서류 어떻습니까? 어렵나요? 아니요. 할 수 어렵지 있을 것 않죠. 같아요. 충분히 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소상공인이 선입관이죠. 항상 너무 어렵다. 근데 어려운 게 없죠. 내용을 딱 떼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작하기 전에 2페이지 정도. 네.
사업 목적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이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네.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느냐 주관 부서가 인천광역시에서 전세 사기를 받은 네. 소상공인을 도와준다. 네네. 그러면 국토교통부를 갈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네. 어디? 소상공인. 소상공인 관련된 과를 가서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경영 개선 사업이다. 네네. 그러면 아까 기관이 2개가 나왔잖아요. 네네. 어느 부서였나요? 어우.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네. 빨리 소상공인. 커밍하면 되니까 네네. 소상공인 네. 잘은 몰라도 소상공인 소상공인. 근데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시장 뭐 그렇죠. 있었어요. 네.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을 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다. 네네. 자, 경영 진단을 하고요. 경영 개선 교육을 하고요. 진단을 통해서 뭘 하느냐? 이 사람이 교육을 받을 사람인지 또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야 될 사람인지 두 가지로 네. 나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영 개선 사업화가 되면 좋겠죠. 네. 그래서 평가를 받아서 되면 이제 선정 평가를 서류 평가하고 뭐 할까요? 발표 평가를 하겠다. 물론 진단 결과 통을 통해서 경영 개선 교육을 같이 해서 사업 희망자는 뭐 하겠다? 선정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네. 교육을 받고 나서 네네. 그리고 나서 이분들에게 서류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발표 평가를 하겠다. 이거는 지원을 받고 나서인가요? 아닙니다. 그 전 단계죠. 받기 전에 네. 이런 과정을 또 지금 거쳐야 되는군요. 여기가 선정 평가 전입니다. 네.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발표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상공인이 가서. 네. 아. 네, 많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물어볼까요? 어떤 경영 개선 의지가 있는지 네. 또는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기존과 많이 혁신적인 건지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지 또는 물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건지 약간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그 네. 사람의 의지를 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종 선정을 하고 나서 협약을 하고요. 이제 모든 시스템은 제가 네. 본인이 선정자가 직접 이 나라 도움 시스템에서 자기가 시스템을 가입을 하고 국가의 돈을 그리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 누가 집행을 해야 될까요? 본인이 집행을 하는데 중간에서 이걸 관리해주는 기관에서 코칭을 해줍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멘토가 참여를 해서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지원 내용이 뭐냐? 아까 물어보셨죠? 네. 국가가 경영 개선 자금이 이게 대출입니까? 지원금입니까? 지원금으로 국가는 2천만 원을 댈 테니 네. 소상공인은 얼마를 내야 되냐? 2천만 원을 대응을 같이 해줘라. 그래서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4천만 원. 4천만 원입니다. 네. 근데 국가는 얼마를 대주겠다? 2천만 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좀 부담이 되더라. 네. 그래서 인건비를 2천만 원 내는 저희들이 이제 부담비를 네. 인정해 주겠다. 지금 191만 원인가 되죠? 최저임금에. 네. 그러면 7개월이다. 예를 들어서 11월까지. 네. 그럼 그만큼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소장님. 네. 뒤에 2천만 가서 원을 다시. 네. 네. 2천만 원을 이제 소상공인이 지불을 해야 되고 네, 자부담금이라고 하죠. 네네. 나라에서 2천만 원을 받는데 네. 이 2천만 원이 부담스러우니까 그 네. 다음부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국가가 네. 본인 부담 중에서 네. 본인 부담금 중에 자부담금 중에서 내 인건비 계산하는 것도 인정해 주겠다. 네. 대표이사도 네. 얼굴 받아야 되는데 네네. 열정 페이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대신에 종업원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대 보험을 넣어야 되고 네. 개인이 할 때는 4대 보험을 안 넣더라도 네. 인정해 주겠다. 단 대표이사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네. 월급이 지급한 게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찍히면 되겠죠. 네, 네, 네. 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대료를 내는 경우 있죠. 네. 임대료도 인정해 주겠다. 그걸 뭐예요? 자부담으로 잡아주겠다. 그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부담은 많이 떨어져서 30%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50%가 아니고. 네. 이게 총 금액 50%가 아니고. 그러면 총 사업비가 아까 얼마였죠? 4천만 원. 4천만 원인데 실제로는 한 6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 돈도 국가 가져갑니까? 아니죠. 그러죠. 네네. 마케팅을 하지는 전부 네. 다 한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다 설명을 해주겠지만 한 곳에다가 몽땅 몰았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왜? 이거 될 것 같아요. 패키지니까. 네. 그래서 적정 비율을 한도를 뒀습니다. 네. 그 적정 비율은 나라에서 정해주고 네, 네. 집행은 본인이 하고. 본인이 하고 네. 업체 선정까지 본인이 하고 네, 모든 책임은
그런데 이걸 모든 책임을 결국은 내가 권한이 있다는 것은 뭐도 있다? 의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결국은 책임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 본인 책임인데 아 저는 몰라요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네. 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지원 내용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이리 한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멘토까지 붙여주겠다.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총 4천만 원 이해되셨죠? 네. 정부 지원금이 얼마다? 2천만 원이고 소상공인 대은이 2천만 2천인데 현금으로 얼마를 내라? 600만 원인데 현물을 얼마까지 인정해 주겠다? 1,400만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본인의 인건비까지 인건비하고 들어가 있다. 또 임대료, 네. 임대료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실제로는 얼마를 내가 현금을 내는 거다? 15% 정도. 15% 정도만 네. 총 사업비에 납부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저는 얼마를 쓰고 있는 거죠? 4천만 원을 활용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네. 원래 자부담이 없이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네. 국비가 좀 낭비되는 경향이 있죠. 네, 네. 어느 정도 소상공인도 자부담을 내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같이 국가 보조금에 대한 의미를 좀 갖자는 이야기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거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사업화 대상 지원 사업자 선정이 되고요. 이제 어떻게 선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심사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전체 항목 중에서 보시면 발표 평가가 있고 서류 평가가 있어요. 네. 자, 발표 서류 평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사업화. 신천자 역량 30점, 네. 아이디어 30점, 네. 사업 계획의 적적성, 자, 가점. 네, 네. 가점 빼더라도 긍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업 계획의 적절성. 즉 사업 계획서에는 또 같이 볼 텐데 뭐가 들어갈까요?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지 않고요. 네. 뭐가 사업 계획서 제일 먼저 나올 게 뭘까요? 신청자의 네.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제일 중요하죠. 국가 보조금 사업은 통상 그랬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이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발표 평가를 보시면 네. 신청자의 역량, 지원 적합성 사실 같은 얘기죠. 지원을 해줬을 때 이게 적합하냐. 그다음에 아이템이 40점, 그다음에 네. 성장 가능성 10점. 네, 네. 근데 성장 가능성이 없다 10점이라는 것은 평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짧은 순간에 4천만 원 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래도 성장 가능성을 보겠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고지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뭐 나머지는 어디 하다 그 이야기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되고 어디까지 소기업에 해당되느냐 이제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소상공인이 하기 전에 컨설턴트 물어보신다든지 공단에 네. 물어보신 게 더 빠를 수가 있겠죠. 그 나머지는 쭉 포함돼서 넘어가고요. 신청서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사업계획서입니다. 네. 사업계획서가 몇 장이냐? 하나, 둘, 셋, 네 장이죠. 네. 근데 네 장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제일 뒤에는 돈 어떻게 쓰겠다 빠지면 몇 장입니까? 3장이요. 세 장이죠. 네. 세 장 중에서도 앞에는 이름 들어가고 뭐 네. 들어가죠? 그럼 실제로 몇 장입니까? 두 장. 장. 두 장 가지고 얼마를 받는다? 4천만 원. 4천만 원이면 한 장이 얼마짜리다? 한 장에 2천만 원. 2천만 원짜리입니다. 네. 이런데도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두 장이라 해서 아 소장님 그러면 저는 두 장만 쓰면 될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건 자유입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그 역지사지해 보셔라. 네. 어떤 분은 두 장을 썼고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이번 기회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네. 경영 개선을 위해서 아이템도 전문가 상담 내지 이렇게 찾아보고 시장 조사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권 조사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네. 근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제일 안 하는 게 있어요. 창업을 하기 전에 네. 예비 창업자일 때도 네. 사실은 제일 두 가지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명함. 네네. 명함이 창업하고 나서 필요할까요? 창업하기 전에도 필요할까요? 창업하기 전에도 필요하네요. 더 필요하죠. 네네. 근데 명함 달라 그러면 지금 창업을 안 해서 없다고. 아. 왜 사람 제일 많이 만나고 업체 매일 만나는 건 언제입니까? 창업하기 전에. 두 번째, 창업하기 전에 사실은 사업 아이템도 확정이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요? 그거는 확정이 돼야죠. 그러면 명함은 그래서 작은 사업계획서입니다. 명함의 상호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상호를 적는다는 것은 또 디자인도 자꾸 하잖아요. 네네.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건가를 명함에 다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어야 될까? 나와 있어야 되겠네. 나와 있어야 되죠. 네네. 그래서 명함은 작은 사업계획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창업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써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소장님 그런 건 전문가들만 하시지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네네.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쓰는 목적이 두 가지죠. 크게. 첫 번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런하게 적어보는 거고 네네. 두 번째 어떤 걸까요? 사업의 실효성을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네. 이번 같은 사업계획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가지런히 적어서 네.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여기 소상공인진흥공단. 평가자에게. 네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바뀌는 거죠. 네. 그럼 그분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설득할 수 있어야겠네요. 그런데 2장 써가지고 얼마를 달라고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4천만 원인데 네. 좀 더 정성을 들여라. 그렇죠. 네. 그러면 한 장에 2천만 원 쓰고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어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폐가 있다. 어폐가 있죠. 네네. 그러면 몇 장을 써야 되냐? 이거 한도가 없죠. 네네. 정말 이게 절실하게 내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컴퓨터로 쓰는 게 좋을까요? 매장 가서 실제로 찍어보고 도면도 그려보고 손으로 네. 어느 걸 더 심사위원님은 선호할까요? 이왕이면은 직접 해보고 사진도 찍고. 그렇죠. 네. 손으로도 그려보고 이렇게 네네. 되어보고 저렇게 해도 결과물을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과정에 그래서 사업계획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성명, 생년월일 이거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네네. 그 다음에 사업 유형 이것도 평가할 수가 없죠. 네네. 업태 종목도 평가할 수가 없죠. 네. 아이디어명, 주요 상품 서비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뭐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한데. 네. 하되 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 단계가 뭐냐? 더 중요한 게 이거죠. 그 전 단계 한 장짜리가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역량 자기 기술서. 역량. 네. 자기 역량을 기술해봐라.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은 A4 한 장에 몇 칸 돼 있어요? 세 칸. 3칸 돼 있으니까 절대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안 넘기실 안 넘기려고 노력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평가를 할 때 네. 앞에서 보셨겠지만 3가지를 평가를 하죠. 네네.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는 인적 평가. 네. 두 번째가 뭘까요? 물적 평가. 물적 평가. 이 순서는 중요도 네. 순서는 아닙니다. 세 번째가 아이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나왔죠. 자기 역량 기술서. 네네. 그러면 여기에 적을 때 네. 어떻게 살아왔고 어느 집 딸로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 이런 내용이 네. 아니라는 거죠. 소설은 쓰지 말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써야 누가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누굽니까? 소상공인진흥. 네, 소상공인진흥공단 내지 네.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이거 보고 나 이거 가지고 사업할 수 있겠다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지원자 개인 소개 말씀드린 대로 네. 남자분들 육군 포병학교 어디 나왔다고 적는 거 아니죠? 뭘 적어야 될까요? 주요 경력사. 네, 저는 어떤 공부를 했고 네. 이 사업을 위해서 뭘 준비했고 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뭐 컨설팅을 받았네. 네네. 또는 어디를 가보고 선진지를 가봤네. 이런 사례가 있네. 그런 내용을 적어야 되겠죠? 네. 그럼 이게 이 한 칸 가지고는 안 되겠죠? 네네. 두 번째가 뭡니까? 지원자가 경영사업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해봐라. 네. 그게 뭡니까? 신청 동기 및 목표와 사업 지원 자세. 진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네네. 적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생 자체가 다 진지하세요. 진지하게. 네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네. 구체적이어야 되고 정량적이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해서 또 나오잖아요. 네. 사실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본인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역량을 자유롭게 기술해라. 네. 그러면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필요시 어떻게 하셔라? 칸을 늘려 작성할 수 칸을 있어요. 늘려 작성할 수 있더라. 근데 이건 절대 안 보시죠? 뭐만 봐요? 3가지니까 여기도 한 3줄, 4줄 적고 마시더라고요. 네네.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이제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아까 인적 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총 사업비는 4천이겠죠. 네. 국가보조금 2천. 사업 추진 일정은 어떤 항목에 대해서 할 거냐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신청어쯤 또 아이템 이야기가 나오죠. 네. 아이템을 어떻게 해봐라.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너 경쟁점을 가서 뭐 해봐라. 시장 조사를 해봐라. 경쟁점도 조사하고 또는 우리가 네. 누굴까요? 소비자 또는 누굴까요? 거시적인 환경. 네. 그게 뭐냐? 패치라 그러는데 정책적인 것은 어떻게 되느냐? 네. 그 다음에 이코노미,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되느냐? T, 기술적인 것은 어떻게 되느냐?
S, 사회적인 것은 어떻게 되느냐? 네네. 코로나 때 같으면은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어야 될까요? 비대면 아이템 네네. 내지 안전보고를 베이스라는 게 많겠죠. 네. 그 내용입니다. 시정조사를 하고 신청업체 아이템의 사업장 현황, 고객 타겟을 누구로 할 거냐. 신청 분야의 경쟁 아이템 현황을 뽑아봐라. 네. 그럼 여기에 다양한 내용이 있겠죠. 네네. 이런 아이템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팔겠고 심지어는 대면 아이템이고 비대면 아이템이고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경영 개선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 의지도 없고 네. 피가 변화에 아니 꼭 그걸 떠나서 네네. 본인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좋은 기회인데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신청 업종 아이템 운영 방향, 구매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생산 계획은 어떻게 하냐 제조업 같은 경우에 네. 판매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할 때 거의 내용들이 또 비슷하기 때문에요. 다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사업장 조성, 네. 레이아웃이라든지 어떻게 배치를 하려고 하느냐 다음에 뭘까요? 지원할 때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지원 기대 효과는 좋다로 표현할 게 아니고 네. 정량적인 지표로는 어떻게 매출이 오를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이미지를 도와주는 개인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정량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보다는 그 사람이 일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아지면 어떤 사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정석적인 지표들도 필요하겠죠. 네.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넣어주라는 거죠.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국고보조금하고 자기부담금 있었죠. 네. 국고보조금 인증평가. 예를 들어서 인증이 필요한 경우 있더라. 뭐 해썹 인증이나 뭐 ISO 인증이나. 네네. 그다음에 매장 모델링은 인테리어가 필요하더라. 네. 브랜드 개발, CI, BI를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 네. 제품 개선, 즉 여기는 뭘까요? 레시피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 마케팅 홍보는 인쇄물이라든지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더라. 스마트 디지털은 홈페이지 내지 쇼핑몰을 만들 필요가 있더라. 네. 온라인 판매는 쿠팡 같은데 들어갈 때 수수료를 지원해 주겠다. 똑같은 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로 아까 몇 프로였죠? 600만 원까지. 네네. 15%. 인건비, 임차료 부분 들어가 있죠. 네네. 이렇게 해서 내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죠. 네네. 한번 해보면은 또 할 수 네.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심호흡 한번 하고 딱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것 네. 같은 그런 느낌. 이제 오늘은 이제 쉽게 말씀을 저희 드립니다만 네. 실제로 하다 보면 네. 진도가 안 나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의식. 홀딩하지 말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쭉쭉쭉 적어놓고 네네. 그 다음에 그대로 던져놓으면 될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참. 더 늘어나야겠죠. 세분화시키고 더 준비하고 네네. 그 과정을 보면 사격서를 보면 다 보이거든요. 검사는 네네. 뭐로 평가를 받습니까? 기소장으로 공소장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네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우리 소상공인 뭐로 평가를 볼까요?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네네. 결국은 생각하는 것을 여기에 잘 적을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감안해서 적으시면 네네. 그 과정을 보고 평가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평가를 받으면서 아 이건 돈을 들어가서 더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진단을 받아서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 건지 네네. 또 지원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폐업을 지원해주는 사업 정리를 하실 필요가 또 있지 않아. 왜? 사업 정리가 돼야 네. 재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재창업도 똑같습니다. 거의 이 네네. 사업하고 네. 대신에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재창업자는 재창업 사업도 따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자 희망 리턴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 거의 다 대동사이한데 여기 대상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폐업을 예전에는 사업을 영위를 했었는데 네. 폐업을 하셔서 하셔가지고 지금 사업자가 자가 없으신 없는 경우 네, 그 네. 특정 일자는 나와 있겠죠. 네. 발표되는 언제 일정에 사업자가 없는 경우 네네네. 그럼 그 기준으로. 대상자가 그 이야기는 뭘까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네. 뭐 하셔라? 리턴 해보셔라. 네. 대신에 뭐로 지원해 주겠다? 패키지로 지원해 줄 테니
기존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셨던 분은 경영 개선을 하시고 네네. 그리고 사업자를 운영하다가 폐업하신 분은 네. 재창업을 해보셔라. 이렇게 이야기가 다르는 거죠. 네네. 그러면 요건이 좀 다르겠죠? 네. 제출하는 서류들이. 네네. 예, 조금 다릅니다. 조금. 그래서 거의 즈음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많이 어려우셨나요? 지난주보다는 제가 조금 더 아른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실제로 네. 이 다음에도 이제 타 사업 네. 할 텐데 여기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금액이 더 크냐 작으냐. 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저희 같은 컨설턴트를 만나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게 국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만 하신다면 그건 올바른 네. 충분한 컨설팅 혜택을 못 누리시는 거죠. 컨설턴트를 만난다는 것은 네네. 내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진단을 받으시고 이 사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혹시라도 네네. 국가가 지원해주고 또는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면 내가 필요하다면 네네.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할 수 있는가 그게 도움이 돼야지 네네. 그게 사업을 위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효과가 없지요. 이건 이래서 서로가 끝날 슬픈 것 일입니다. 같고. 네네. 그래서 국가 지원 사업을 하실 때는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안 도와줘도 네. 열심히 하고 극복할 의지가 있는데 이걸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지. 이런 내용의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 지난번 영상을 보고는 뭘 질문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마 질문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요 정도까지 진도를 나가면 그러면은 나는이라고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네, 생기지 네, 않으셨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의논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어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좀 많은 분들이 소장님을 좀 찾아오시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 소장님도 너무 바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채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또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가가 희망 리턴 재창업 사업을 만들고 경영 개선 사업을 만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업을 정리해주는 네. 폐업 정리 사업까지 만들 정도로 지금 전 세계 내지 대한민국이 특히나 소상공인에 가혹하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듣는 게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다 보니까 네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럴 때 가능한 지원 사업 중에서도 이런 컨설팅이나 또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서 네. 이 위기를 극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름으로 본인이 컨설턴트네 또는 무슨 단체네 이런 경우에서 억석을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목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유의하시고 네네. 시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소장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도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또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들 응원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